안녕하세요. KSD 나눔재단 강사 장정원입니다. 수능을 끝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금융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금융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금융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금융회사들이 있고 그러한 금융회사를 통해 어떠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융은 어떤 것인가요? 금융은 흔히 돈이 움직인다, 흐른다, 돌고 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돈이 여유로운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여유로운 사람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저축하게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유 자금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움직였죠. 이 돈을 대출한 사람은 나중에 이 돈을 갚을 때 돈을 사용한 대가인 대출 이자를 함께 갚게 되고요. 은행에 저축한 사람은 저축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 돈이 흐른다, 돈이 돌고 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활동이 바로 금융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은 왜 생겼을까요?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2,000원이었던 짜장면의 가격이 현재는 5,000원으로 올랐어요.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될 건데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누군가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돈을 빌리기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돈이 여유로운 사람은 이 여유 자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금융상품을 원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활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금융은 금융회사, 가게, 기업들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금융회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은행일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이라는 금융회사와 함께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앞에 보면 5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부동산. 이 5가지의 금융상품들 중 은행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5가지 모두입니다. 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업무들을 다 맡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증권회사입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도와주는 증권회사에는 채권, 펀드, 주식과 같은 투자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만일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윳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금융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금융회사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도요.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본 혹은 TV에서 본 일반적인 은행들, 돈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봐주는 일반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조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금 더 조달해줘서 국민 경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특수은행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 곳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차이를 조금 더 알고 가면 좋겠죠.
또 다른 금융회사로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투자를 도와주는 증권회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저축은행자가 붙어있는 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의 서민 혹은 소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업무만 진행해주는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금융회사로는 신용카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혹은 대출 업무를 도와주는 다양한 신용카드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편지 보내는 곳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우체국에서도요. 예금, 보험과 같은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한국예탁결제원도 KSD도 바로 하나의 금융회사인데요. 어떠한 금융회사인지는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융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회사 그리고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금융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꼭 활용해야 할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축입니다. 저축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축이라는 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소비를 조금 줄이고 저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축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 안에서 저축 이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저축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투자는 미래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돈을 쓰는 걸 이야기하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돈을 썼지만 이 결과가 돈을 벌어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튼튼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요. 반대로 내가 투자한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저축과 투자에 대한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축과 투자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을 잘 파악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3명의 친구에게 저축, 투자 중 어떤 상품이 더 어울리는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노트북을 사기 위해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 안에서 원금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에게는 어떤 게 더 어울리나요? 맞아요. 바로 저축이겠죠. 두 번째 친구는 열심히 모은 세뱃돈을 저축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문제 안에 답이 있네요. 바로 투자 활동이겠죠. 세 번째 친구는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도 너무 쉬워요. 바로 저축이죠. 이렇게 저축과 투자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축은 쌓을 적, 모을 축이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의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돈을 조금 사용을 줄이고 돈을 차근차근 모아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축을 하면 가장 좋은 점, 바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저금통에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를 통해서 저축을 하게 될 경우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저축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축하고 이자 받고 저축하고 이자 받고 이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에게 목돈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목돈, 큰 돈은 미래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더 비싼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나를 위해 한 저축 활동이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은 은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로 이동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통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떠한 종류의 통장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통장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스스로 통장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앞에 보이는 세 가지 통장 중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통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보통예금이에요. 예금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저축하거나 돈을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기예금입니다. 똑같이 예금, 돈을 맡겨 놓을 건데 정기, 기간을 정해놓고 맡겨놓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경우 이 돈을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처럼 금융회사와 기간을 약속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맡겨놓는 걸 이야기해요. 보통 예금과 다르게 내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게 될 경우 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때 돈을 찾는 순간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기, 약속된 날짜까지 이 통장을 유지해야 여러분들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적금이에요. 똑같이 기간을 정하는데 이번엔 적금, 돈을 쌓아서 저축한다 하는 통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언가의 목적이 생겼을 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될 거고요. 이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정기적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간을 정하고요.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할 건지 금액도 정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예금과 완전 정반대의 상품이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다달이 나눠서 저축하는 상품인 만큼 친구들이 꾸준히 저축 활동을 해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돈을 찾게 될 경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을 친구들이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통장을 만드는지 반드시 생각해보고 나에게 필요한, 어울리는 상품을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 간혹, 혹시나 금융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하나의 보호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를 해서 만일을 대비했을 경우 만약 금융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객의 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이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들에게 돈을 대신 돌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 전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금융회사당이다라는 거죠. 내가 한 금융회사에 통장이 1개이든 10개이든 총 금액이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자 포함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저축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축하는 이유가 이자를 받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자에도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요. 단리는 내가 저축해놓은 원금에만 해당하는 이자이고요. 복리는 내가 저축해놓은 돈과 이전에 받았던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 선생님이 숫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에 저축을 해보았어요. 보니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날수록 금액이 확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저축한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게 되고요. 복리는 이전에 받았던 이자를 포함한 그 금액 자체에 이자가 붙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 길게 봤을 경우 복리가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가서 이 상품을 계약할 때 혹시 복리 상품이 있으면 단리보다는 복리를 선택하는 게 최고겠죠. 자,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만 해서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쓰더라도 미래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종류를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 아마 주식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안전한가? 투자는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요. 위험한 방법이라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최대한 내 원금을 적게 손실하고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꿔야 실제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상품이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해야 해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겠죠. 안전하면서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 안에서 유동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고루고루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고 투자한 증거로 받는 증서인데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회사가 돈을 벌면 같이 돈을 벌고 회사가 손해가 생기면 그만큼 나도 손해가 생기는 투자 방법인데요.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회사인 주인에게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게 돼요. 이걸 우리는 배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안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모습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식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회사명, 회사 로고,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다르게 적혀져 있고요. 이와 다르게 해외에는 회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크기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월트 디즈니나 애플처럼 한눈에 봐도 그 회사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금융회사를 설명할 때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SD 한국예탁결제원도 금융회사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회사인데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받는 이 주식 증서, 실제 사람들이 실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실제 이 주식의 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KSD도 하나의 투자와 관련된 금융회사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회사와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이자를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빌리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이 채권 투자, 투자자들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속된 날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생긴다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지도 않고요.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그 손해를 나누어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채권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채권은 주로 국가, 정부, 공공기업에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말고 하나의 지역, 시에서도 발급하는 지방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종종 대기업 같은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보안이 언제 빌렸고,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적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투자 바로 펀드입니다. 간단하게 주식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좋아. 하지만 어느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 막막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펀드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펀드 매니저에게 맡깁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고 모아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주죠. 그러면 내가 낸 적은 금액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요. 그런데 내가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투자의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 모든 책임은 투자를 부탁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펀드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금융이 무엇인지, 금융회사의 종류,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가장 빠르게 직면하게 될 저축과 투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 나는 내 돈을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라고 혹시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개설해 보기도 하고 혹은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 활동도 해보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현명하게 열심히 많이 불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서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